이번 시간에는 연예 대상 때 굉장히 화제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방송인 김구라 씨의 차트를 분석해 볼 거예요. 네, 김구라 씨의 생일 1970년 10월 3일 기준으로 차트를 뽑았는데 이 시간대에 따라서 이 서너스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서너스가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여서 이 하루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너레이터 유명인 분석은 처음이죠. 네, 김구라 제너레이터입니다. 세이크럴 센터가 정의되어 있고 다른 목 센터 혹은 세이크럴 센터가 목 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이걸 퓨어 제너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제너레이터의 전략은 역시 기다림 그리고 반응하기 to respond죠. 기다림 이후에 외부의 질문 또는 자극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반응을 해야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의지로 왠지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나셀프 테마,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이 따르게 되는 사람이죠. 자, 이너 어소리티, 내적 결정권, 이모셔널 솔라 플렉서스입니다. 이 감정 센터가 정의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몸속에서 감정 웨이브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제너레이터는 반응한 다음에 yes, or no로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감정의 흐름이 최대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감정 결정권인 제너레이터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질문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yes 혹은 no가 나오겠죠. 여기서 no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yes라고 나왔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세이크럴 결정권인 제너레이터들은 이 상태에서 바로 행동하면 돼요. 하지만 감정 결정권 제너레이터는 바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yes 반응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감정 웨이브의 폭이 최대한 잠잠해질 때까지,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이후에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 결정권 제너레이터의 내적 결정권 순서입니다. 물론 역설적이게도 이런 감정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빠르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분 내킬 때 그 순간에 바로 해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일의 끝은 다 아시죠? 좌절입니다. 이 다음 데피니션, 스플릿 데피니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즈나와 목 센터가 연결되어 있고 세이크럴, 감정, 루트 센터가 이렇게 두 문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탓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와이드 스플릿 데피니션 아닙니다. 목 센터와 스플릿 센터가 채널 하나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플릿 데피니션입니다. 프로파일 63 라인입니다. 프로파일이 6번 라인이신 분들은 인생을 3단계로 삽니다. 제 프로파일에도 6번 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지만요. 우선 태어나서 약 30세까지 이때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로 얻은 이러한 여러가지 경험들을 모아서 30세부터 50세까지는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세상에 불어닥치는 여러 풍파나 혹은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지붕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뭔가 조금 다른 시각을 기르게 되죠. 50세 이후부터는 다시 지붕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50세 이후의 6번 라인들에게는 이 시행착오의 인생과 보호의 인생을 모두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이 이후에 하는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됩니다. 꼭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사람들의 귀감이 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자, 3번 라인은 어떤가 볼게요. 3번 라인은 사실 많이 설명을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착오죠. 이 6번 라인이 0세부터 30세까지 3번 라인으로 삽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3번 라인에게는 어떠한 일을 여러가지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실패 다 실패하고도 하나를 이루고 이것으로써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3번 라인의 특징은 되는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계속 찾아다니기 위한 복원력도 갖추고 있지요. 이제 바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아즈나 센터와 목 센터가 43, 23 채널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인디비주얼 채널의 하나로서 구조와 스트럭처라고 하는 채널이죠. 이 채널은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기초 지식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특별한 개념이나 원리를 만들어내는 채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채널의 별명이 있습니다. 지니어스 혹은 프릭, 천재 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43, 23 채널은 초대받음이 절실히 필요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세이크를 중심으로 한 제너레이티드 채널과 목에서 목 센터로 내려오는 3개의 매니페스팅 채널을 제외하고는 전부 프로젝티드 채널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43, 23 채널은 초대를 받지 않으면 무시를 당한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 방법은 반드시 자리가 깔린 이후에 반드시 그때 내놓아야 돼요. 설령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단어, 어구, 말, 아이디어, 그게 무엇이든지 이 43, 23 채널은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초대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말실수가 되고, 설령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네 말이 맞다 쳐. 그런데 그때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이 43번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귀머거리 게이트이기도 합니다. 루트 센터에 있는 38번과 39번 게이트, 이 세 개를 합쳐서 귀머거리 게이트라고 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설령 듣고 있더라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귀머거리 게이트 3개가 다 있으니까 저는 특별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짐작이 아니라 거의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간대가 맞다는 전제 하에서지만요. 자, 다음 59, 6번 채널을 볼게요. 이 채널의 이름은 인티머시, 친밀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트라이벌 서킷 중에 하나로서 반드시 거래를 동반하지요. 또한 이 59, 6번 채널과 50, 27 채널, 이 두 채널은 그냥 트라이벌 채널이 아니라 디펜스 서킷이라고 합니다. 방어 회로라고 불러요. 이 방어 회로는 직접적으로 인류의 번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59, 6번 채널은 생식을 위한 채널이에요. 왼쪽에 있는 50, 27 채널은 이거는 보존이라고 해서 아이를 길러내는 채널인 반면에 59, 6번은 아이를 만들어서 낳는 채널입니다. 이 59, 6번 채널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오라장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물론 그 가까움에 본인도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김구라도 동현이는 그렇게 잘 챙긴다고, 다른 사람 욕은 해도 내 아들 욕하는 거 못 참는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아마 59, 6번 채널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채널, 가장 아래에 있는 39, 55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채널의 이름은 이모팅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채널의 특징을 그냥 좀 길게 표현해보자면 과장,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감정적 기복이 심한 채널입니다. 이 55번 게이트가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55번 게이트가 64개의 게이트 중에서 가장 기복이 큰 게이트거든요. 그런데 그 55번 게이트에 39번에 루트 에너지가 더해졌으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정적 기복의 끝이고 변덕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인디비주얼 채널이기 때문에 들뜸과 우울의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인도 알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 우울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창조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울은 그냥 우울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반드시 창조성, 그리고 성장, 이것들을 안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가 되는 것이지 올라오는 것이지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울한데 그런 때일수록 안 하던 거라도 어떻게 해보고 사람 많은 데 가보고 아니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이 39, 55번이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G센터와 이고센터가 미정, 심지어는 풀오픈이기 때문에 방향성과 금전, 의지력,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타고난 게 없고요. 그래서 많은 배움, 실패 등을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플린 센터가 오픈이기 때문에 약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할 수 있어요. 건강 보조제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착각이죠. 본인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쉽게 믿는다든지 혹은 극단적으로 믿지 않는다든지 사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스플린 센터를 정해주는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가까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인드의 결정, 나셀프 결정이라면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나태함에 빠지게 되겠지만요. 흔히 독설과 막말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센터는 반드시 정의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방송에서 자기는 다 계산된 멘트로 친다. 아즈나 센터가 연결돼 있고요. 예상 가능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였는데 하루 안에 차트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좀 더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김구라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